이게 내가 여자들이랑 참 대화를 나누는 게 많이 답답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견머리가 좁아. 세상을 보는 눈이 시야가 너무 좁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심사가 아닌 거 당장 자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 대부분이. 근데 나한테 상관없는 게 왜 나한테 오나?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어떤 부분에서 많이 하냐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경험하는 것 중에서 나랑 상관없는 건 없다야. 나와 상관없는 건 없어. 아예 존재하질 않아. 일단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알아야 될 것들, 알아둬야 될 것들, 당장 써먹진 못하지만 저장해 두면 언젠가 쓰일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그걸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여태 없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컴퓨터가 분명히 일찍 나왔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80년대 후반쯤 되면 그 컴퓨터, 개인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고 9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특히나 윈도우 95가 되면서부터는 보급형이라고 해갖고 인터넷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안 왔던 게 아니잖아요. 벌써 그게 30년이 흘렀단 말이야. 30년 전에 이미 우리한테 이런 세상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리 조금씩이라도 알아두고 살으라고 했는데 무시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니 이 스마트폰을 또 필요 없다고 또 고집 부리는 사람은 그 2G폰을 갖다가 10년 넘게 계속 가지고 쓰고. 재미난 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자식들을 기를 때 텔레비전 보면 바보 된다고, 바보 상자라고 그랬어. 근데 그 텔레비전이 없었던 애들보다 텔레비전을 보고 자란 애들이 상상력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더 많은 창의력으로 이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고요. 지금도 스마트폰 쳐다보면 애들이 중독에 빠져갖고 바보 멍청이가 되고 뇌가 녹고 뭐 이런 오만 과학적인 얘기들을 쏟아내는데 걔네들이 살아갈 미래 세상에는요, 스마트폰이 기반이 되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어떤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걔네들은 살기 위해서는, 미래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노는 거가 돼야 돼.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그걸 매달리고 사는 거거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면서 그잖아. 자기가 미래를 알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어른이라고 자기가 자기 자식들한테 얼마나 무식하게 행동들을 하고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애들 어릴 때 스마트폰 가지고 놀면 가지고 놀게 해주고 가지고 놀게 해줬지. 그리고 일찌감치 스마트폰을 줬지, 애들한테. 그걸 못하게 했던 건 애들 어미고, 나랑 그것 때문에도 트러블이 좀 찌그덕 있었었고. 근데 지금 보면 걔네들한테 도움을 받거든. 오히려 걔네들은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그걸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니까. 마찬가지예요.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오만 걸 다 배워요. 세계사도 배우고요, 우리나라 역사도 배우고요, 지리, 지구과학, 뭐 오만 걸 다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왜 배워야 되냐? 우리가 살아갈 미래 세상에는 글로벌, 지구촌 사회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있는 세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를 해야 되거든. 만나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배웠던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세계로 나가서 살으라고. 근데 안 해. 첫 번째, 공부 자체를 재미를 못 느껴서 안 해. 기억을 못 해.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거든. 소용없는 걸 왜 너한테 주냐고. 소용없는 걸 왜 너한테 줬겠냐고. 국어 시간에 글쓰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왜 가르쳤겠냐고. 글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보면 책을 안 읽어. 그래서 어휘력이 너무 떨어져, 수준이. 이 어휘는요,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내 상상력과 이 사고력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요. 내가 아는 단어가 조금밖에 없으면 그걸로 표현을 하고 살기 때문에 내 생각의 틀이 그만큼 좁아요.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들을 그냥 꾸준히 받아놓기만 하면 저절로 익어서 쓰여질 건데, 글쓰기가 뭐 대단하게 뭐 필요로 한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을 적다 보면, 다양한 문장들을 만나다 보면 어휘가 풍부해져서 다양한 표현들을 쓸 수 있어지고, 또 글을 그렇게 적다 보면 불필요한 말들을 잘라내고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것도 알아져요, 저절로. 나는 뭐 글쓰기를 따로 배웠나? 아니었거든요.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문장을 만들어내서 이야기 스토리를 이렇게 짜고 그래서 살을 붙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웠어. 처음에는 안 해봤으니까 쏟아내는 걸 안 해본 거야.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쏟아내는 훈련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해봤어. 근데 글을 써야 되니까,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글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만들어내고 쏟아내는 게 힘들었어. 근데 쏟아내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지니까 글을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부연 설명돼갖고서 말이 붙은 게 너무 복잡해지더라고. 그걸 덜어내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재미난 게 트위터라는 게 있었어요.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트위터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는데, 트위터가 갖고 있는 정책이 뭐였냐면 140자 내로 쓰라는 거였어. 그럼 140자 안에다가 내 생각을 우겨 넣어야 돼.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덜어내는 훈련이 정말 저절로 되더라고. 간결해져, 말이. 그 훈련을 트위터 하면서 했다니까. 140자 안에다 우겨 넣는 훈련을 하면서 저절로.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막 지저분하게 안 하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요령 있게 똑 떨어지게 하는 그 훈련을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 당시에도 트위터 하는 애들이 자기가 할 말이 많으니까 140자를 넘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개발 세발 써갖고서 붙여갖고 길게 써요. 누가 읽어, 그걸. 그렇게 막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서는 몇 마디 말로 그 말을 갖다 삭을 죽여버리기도 할 수 있거든. 그 트위터가 사실 전쟁터였어. 지금도 전쟁터지만. 그때 이제 트위터하고 놀면서 정말 여러 번 했지. 내가 그 혜민 스님이라는 애도 지 생일날 12시에 우와 생일이다 이러고 올린 거야. 그게 나는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리트윗이라고 해갖고 또 혜민 그 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날라다니다가 결국엔 나한테도 이렇게 날라왔어. 아, 짜증이 확 나잖아. 나이도 어린 놈이. 더군다나 스님이라면서. 그래 내가 그랬지. 점잖게. 스님이 생일이라면 네가 태어난 날이냐 아니면 출가한 날이냐. 출가한 날이 생일이니 이러면서 납자가 생일이 어딨냐. 생사를 뛰어넘어서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고 만중생에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길을 나선 사람이 그 속세의 생일을 하고 그걸 생일이다. 에라이, 에이그, 딱한 중생아. 내가 이랬지. 그때 혜민 스님이 책을 내갖고서 엄청 떴을 때거든. 그리고 그 트위터 네임
이름에다가 혜민 스님, 뭐 누구누구 정목 스님 뭐 이러면서 전부 다 자기가 스님이라고서 한다고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걸 이름을 해서 야 스님이 이름이냐? 내가 그랬어. 스님은 중생들이 불러주는 호칭이지 그건 이름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 네 네이밍은 그냥 혜민 이렇게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스님 하면서 불러줄 텐데 거기다 지가 혜민 스님이래. 에라 이 무식한 놈들 아니 한글도 안 배웠냐? 이랬지 내가. 그랬더니 아마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혜민 스님이라고 했던 거 스님자를 띄었을 거야. 혜민이라고만 붙이고. 그래서 혜민이가 팔로잉을 하고 그랬었지. 이회수도 이제 그 아들내미가 북경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는데 안면이 있거든. 근데 이제 직접 나는 어렸을 때 이회수 소설을 읽으면서 큰 사람이잖아.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어. 이회수 소설은 내가 거의 다 읽었어. 다 갖고 있었고.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정말 그냥 시정잡배더라고. 사람 정말 싸구려 품위도 없어. 젊었을 때는 자기를 시퍼렇게 나를 세우는 그 내공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들고서는 그게 꺾여. 확실히 자식을 낳고 부모로서 살잖아. 그러면 꺾여. 이게 자식 유학 문제 때문에 북경까지 왔었던 거니까. 그냥 시정잡배가 돼 있었던 상태에서 얼굴을 본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말을 섞어보고 해서 이제 아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양반이 뭐 트위터에서 트위터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뭐 이빨을 무지무지하게 까고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뭐 한가 헛소리를 뭐 이렇게 떠들어댔길래 이회수한테 그 나이 자시고 그 젊었을 때 그 서슬퍼런 그 기분만 살아갖고 헛짓거리 그만하고 그래서 사람 좀 됩시다. 내가 이런 식으로 점잖게 이제 트윗을 몇 번 날렸어. 그것도 내가 직접 팔로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리트윗 돼갖고 넘어왔던 거를 갖다가 그랬더니 이회수가 이렇게 와서 보더니 나를 팔로잉을 하더라고. 그 지가 했던 그 트윗은 지 삭제시켜버리고 뭐 하여튼 그랬거든. 그러니까 트위터 하면서 참 많은 걸 내가 배웠지. 그 글을 정제하는 법을 배웠지. 그렇게 한번 하고 지나가니까 지금은 글을 쓰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글을 쓰는 걸 왜 가르쳐 놨냐면 우리가 경험한 바가 전부 다 달라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왔다고 착각을 하는데 개개인이 경험한 바가 전부 다 달라요. 이 개인이 경험한 이게 굉장한 자산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록을 하고 글을 써서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후대들에게 자산이 돼요. 내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오면서 나한테 보여주고 나한테 들려주고 해줬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먹고 컸잖아요. 나는 그 고생을 안 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뻘짓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니까. 그것만 피해가면 되는 걸 아니까. 그럼 보람이 있잖아요. 뻘짓을 하고 고생을 하고 뭘 하고 했던 그 고생했던 그 보람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어디 날아간 게 아니고. 이렇게 후대에 물려주고 가야지 그 공덕이 있어서 죽고 난 후에 그 공덕을 받게 돼 있거든. 이 원리가 그러하단 말이죠. 그 어머니가 나를 길렀던 거 그걸 찬찬히 생각을 해보고 아이들을 기르잖아요. 저는 그 애들이 얼마나 잘 커요. 지들이 알아서 고생스럽지 않게 자기 앞가림 해가면서 자꾸 크잖아요. 물론 아직 저 아이들이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고 또 쟤네들한테 내가 죽기 전에 물려줘야 될 것들이 아직 더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거든. 학교 다니면서 글자로 배웠던 것들은 정제된 것들이란 말이야. 이론적인 것들이고 실제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는 또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가령 예를 들어서 나 유학생활 할 때
스코틀랜드에서 온 애도 있었고, 프랑스에서 온 애 있었었고, 레바논에서 온 애 있었었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애 있었었고, 호주에서 온 애 있었고, 체코, 슬라바키아에서 온 애 있었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르주아 계열의 애하고 또 프로레타리아 계열의 애하고 달라 완전히. 근데 남자애들이란 말이야. 나는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남자애들 기숙사에서 살았으니까 남자애들이란 말이야. 그럼 불알 달린 사내 새끼 놈들이 하는 짓거리는 똑같아. 여자 지나가면 이러면서 여자 얘기하고 하는 짓거리가 똑같단 말이야. 다를 게 한 개도 없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 그 시절에 서구 사회들이 굉장히 개인화돼 있다라고 그랬잖아. 안 그래요. 어느 집안이냐에 따라 달라요. 집안이 있는 애들은 개인화보다는 그 집안의 그 가족들 간의 이런 끈끈한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유산도 물려받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라니까. 개인화로 치자면, 이기적인 거로 치자면 오히려 한국 애들이 그때 당시에 유학 와 있던 한국 애들이 더 심했었거든. 내가 볼 땐 있는 집 애들이 우쭈쭈하고 자란 놈들이 유학을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진짜 개차반이었거든. 지밖에 모르고. 근데 서구 사회는 뭐가 있냐면 법이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어. 왜냐면 걔네들은 세월을 오래 살았잖아. 그런 세월을. 우리나라처럼 폐허 속에서 막 삽시간에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도 남북전쟁이라는 게 200년 전에 벌어져갖고 그 세월을 겪으면서 만들어왔던 세월이 있고, 프랑스도 프랑스 혁명 이후로 뭐 오만 것들을 겪으면서 만들어온 세월이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랑 뭐 이런 애들 차이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그걸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사회가 정말 힘들어지겠다, 서로 상처받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이걸 조율을 하려고 하다 보니 법을 자꾸 만들어서 법을 자꾸 쌓아왔단 말이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러니 법이 촘촘해. 우리나라는 내가 그 유학하던 시절만 해도 법이 그렇게 촘촘하지 않았어. 지금은 점점 거미줄처럼 옴싹달싹을 못할 정도로 올가매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내가 그 유학하던 시절만 해도 법이 설렁설렁 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뭐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막 이런 걸 못한다고 매너 있고 막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막상 애들이랑 만나서 애들이랑 얘기하고 생활하면서 살아보니까 한국 놈들이나 중국 놈들이나 서양 놈들이나 남자 새끼들 다 똑같다라는 거야. 불알 달린 놈들의 생각이. 문제는 서구 사회에선 자칫 잘못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법에 의해 갖고 아주 작살이 나. 그러니까 그런 걸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럴 뿐이야. 걔네들이 그렇게 아주 선진국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한테 그랬다가 오는 피해가 너무 크니까 못 그러는 것 뿐이었다라는 거야. 매너가 좋고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내가 사람이 인성이 갖춰지고 배움이 갖춰져서 인품이 생겨서 저절로 그런 것들을 안 해지는 게 아니라 법으로 두들겨 막았을 뿐이라는 거야. 법으로 두들겨 막은 건 언젠간 터져 나와. 삐져나오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 가고 있거든요. 점점. 우리나라도 그런 걸 법적으로 여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뭐 가정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법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남자들이 안 그러고 못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왜 벌어지냐? 법으로 강제하잖아. 그냥 법으로 강제할 뿐이지, 그게 왜 안 좋은지, 그리고 네가 갖춰지면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하고 살 수 있는데라는 걸 가르쳐주질 않았잖아. 내가 제일 좀 답답하고 한심해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그런 얘기 제가 가끔 하잖아요. 저번에도 했던 얘기 중에 사람들이 성실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성실하고 노력하라고 한다고 성실하고 노력을 하게 되냐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왜? 하기 싫은 일을 하잖아. 재미없는 걸 하잖아. 근데 어떻게 재미없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노력을 할 수 있냐고. 병난다니까 그거 하면.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밤새 해도 죽으라고 한다니까. 쉽게 내가 예를 들잖아요. 애들 게임 미치면 밤새 몇 날 며칠을 한다니까. 누가 시켜서 해요? 아니잖아. 지가 좋아서 미쳐서 하잖아요. 일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회사도 직장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회사, 거기에 가서 내 열정을 쏟아부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병이 왜 나나? 노동자의 시간, 그게 왜 필요하나? 내 좋아서 하는 일에. 이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생각이에요. 지금 특히 이 민주당 계열의 사회운동 계열의 이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 노동자라는 이 마인드의 생각들이 되게 웃긴 거예요. 이 사회주의 사상이 만들어진 게 불과 200년이에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기계를 돌리면서 이 기계에 노동자들이 필요로 했는데 인력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인력은 다 갖다 쓴 거예요. 거기엔 어린애들도 있었었고. 근데 어린애들마저 그렇게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걔네들도 서서히 법을 만들고 제약을 가면서 자꾸 개선시켜 온 거거든요. 그 영국의 산업혁명을 보면서 독일에 있는 애가, 왜냐면 독일도 그 과학기술 같은 걸 되게 중시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개발을 해갖고 산업혁명 비슷한 것들이 독일에서도 이렇게 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독일이 재미난 게 독일 제국이었었어요. 원래 거기가 황제가 있는 나라였단 말이야. 거기에 총리를 했었던 비스마르크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총리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어갖고 이 나라의 국력을 갖다가 좋게 만들려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 법적인 장치들을 만들었던 게 사회주의적인 사상이었어요. 그 사회주의를 마르크스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비스마르크가 원조야.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그런 생각들을 가진 것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갖고 그 책을 마르크스가 썼을 뿐이지. 그러면 정작 독일에서는 안 먹혔다고. 독일에서는 얘가 쫓겨나나 그래 프랑스로 도망왔다가 프랑스에서도 안 돼갖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그걸 써요. 근데 영국에서도 안 먹혀갖고 결국은 이게 어디 가서 꽃을 피냐면 이 자본주의면 뭐면 이런 것들이 막 팽배되지 못한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데 쓰인다니까. 이 사회주의 사상이 노동자에게 농민계급 산업화가 되어 있는 공장 쪽에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농민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근데 농민은 어차피 가난하고 못 살아. 이래 굶어 죽으나 저래 굶어 죽으나 똑같은 거였거든. 그러면서 그 사회주의 물결이 쫙 전 세계를 뒤엎으니까 자본을 가지고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공장을 중심으로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게 싸움이 이미 있었단 말이야. 남북전쟁이 그렇게 벌어진 거거든. 남부에는 노예들을 사용을 해야 돼. 농장을 하니까 인력이 어마무지하게 필요해. 근데 생산성이나 돈이 되는 거에 비하면은 그걸 다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하기에는 부족하고, 공장에는 노동집약적이니까 거기서는 돈이 어마무지하게 벌리니까 돈을 줘서라도 흑인 노예들을 끌어당겨서 사용을 하고 싶어 했고, 그 힘이 결국엔 부딪혀서 남북전쟁이 벌어졌잖아. 그럼 미국은 이미 벌써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거든. 사람의 정신을 좀먹는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딱 선을 긋고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딱 선을 그으면서 공산주의와 이렇게 거리를 두는 정책을 피고 그 전선을 만들고 했던 거였거든.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게 사상이 들어온 게 얼마나 돼?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회주의가
말뿐이었지.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하면 이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증명된 바가 한 개도 없었던 시절이란 말이야. 증명된 바가 없었던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게 옳다고 지금까지도 소련이 망하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고 이 공산권이 결국은 항복을 하고 자본주의를 다 받아들여서 전부 다 자본주의 사회가 된 지금 이 시점에도 아직도 여전히 그 사회주의적인 꿈을 꾸면서 이게 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미 벌써 망해버린 시스템을, 물론 자본주의를 개선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이런 논리라면 결국에는 힘과 힘이 부대껴서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인데, 경제 전쟁인데 그 사람 사는 꼬라지는 아니잖아.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그 답을 찾았냐? 사회주의는 망했다 얘들아. 그 사상으로는 안 된다. 그건 내려놓고 어떻게 이걸 제대로 나누어서 갈 건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생각을 내놔서 그쪽으로 가자고 하면 누가 반대해? 그잖아. 공평하게 나누는데 지금 이재명이 또 미친 지랄 하잖아. 50만 원씩 전 국민한테 다 쏜대나? 아니 그게 네 돈이냐 새끼야? 나 웃기는 놈이야.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왜 지가 생색을 내? 이걸 국민들이 이걸 받아준다? 미친 거 아니야? 나는 도대체가, 나는 내가 거지냐고. 나는 싫다고. 나는 내가 거지도 아니고 나라 돈을 갖다가 받아서 우회하자는 거야. 어차피 다 세금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세금을 덜 걷어. 차라리 거지 탈 세금을 걷지 말래니까. 아니 걷었다 도로 나눠줄 걸 왜 걷어? 난 이게 무슨 미친 짓인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얘기가 어디로 가다 산으로 가냐. 그러니까 배운 거를 다 따로 놓으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허튼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갖고 그것이 큰 그림이 돼서 이 세상이 보이는데, 이걸 다 따로 나랑 상관없다고 쳐박아두니 세상이 안 보이죠. 세상이 이해가 안 되죠. 이 세상이 불평등하대. 나 이런 미친놈들을 봤나.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가 쌓여져서 왔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야. 불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건. 이 좌파 쪽에 있는 애들은 나 미치고 환장하겠는 생각이 그거야.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다라고 자꾸 주장을 해. 야, 사람 얼굴이 80억 개야. 자기가 살아야 할 인생이 80억 개란 얘기야. 똑같지 않은 게 평등한 거고 똑같지 않은 게 공평한 거야, 이놈들아. 자기가 살아야 할 인생이 다 달라. 인생의 숙제가 다 다르고, 너는 너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지금 이 시스템대로 굴러가진다니까. 왜? 도로 깔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집을 져줄 사람이 있어야지 돼. 농사를 져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농사 져주는 사람이 없으면 도로를 까는 애들이 뭘 먹고 살고 집을 건설하는 애들이 뭘 먹고 살아. 반도체 팔아갖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반도체 갖고는 쌀을 져주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먹고 산다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바가 다 다르다고. 자기 앞에 놓여진 환경이 다르고 그 환경에 의해서 성장을 해갖고 자기 꿈을 키워가면서 사는 거야.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 이게 평등한 거고 공평한 거야. 자기 인생의 숙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 무슨 제복 입혀놓고서 똑같이 해갖고서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갖고 있으니까 세금을 걷어갖고서 똑같이 공평하게 50만 원씩 나눈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발상을 하지. 등신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내가 이게 인류 수만 년 역사가 이놈들아 다 증명을 했어. 공평하고 평등하다고. 이미 세상은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라고 생각 꿈을 꾸고 노력을 한 거지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야. 나 이 병신들을 어떻게 해야지 말귀를 알아들는지. 평등과 공평은 이미 주어져 있어. 자연 환경적으로. 환경으로 만들어놔. 평등하게 누구나. 부잣집에 태어나서 컬놈 따로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날 놈 따로 있고 종자가 다 다르게 자기 업연이 자기 숙제가 있어서 얼굴 모양조차도 다르게 다 타고난 재주도 다 다르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 자연은 이 자연에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겠느냐라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정부는 국민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환경을 돕는 거야. 너희들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병신들 정말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갖고. 아니 어쩌다가 이 나라가 빨갱이 사상에 물들어온 게 이게 해결이 안 나나 모르겠어. 언제적 그 시대 유물인데 이게 1940년대 생각을 아직까지 붙들고 살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이미 벌써 다 아니라고 증명이 된 것들을. 딱한 중생들 정말. 하여튼 얘기가 그래요. 눈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알려줬는데 다 따로 노는 거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야. 이 지구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냐. 다 한 줄이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네가 못 깨는 거지. 하나로 꿰뚫어내는 그걸 해야 되는데.